영당이라고 하면 입적한 고승들의 초상화나 또는 그를 기리기 위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영당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뒤쪽 해목산과 이어지는 이곳에서 참선 수행을 했던 승려의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1912년에 보면 일본인 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저기 비석은 넘어져 있고 바닥에 내려진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비석 위에 있었던 이수 부분 역시 아래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비석이 깨져 있지는 않고 아래로 그대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마치 누가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려놨는지 아니면 넘어졌는데 다행히 깨지지 않았던지 그건 알 수는 없겠습니다. 1914년 2년 후에 비석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음 해인 1915년에 세찬 바람이 불면서 이 비석이 다시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비가 8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세워놓은 것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비석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중앙박물관의 수장고로 다시 옮겨지고 그리고 지금은 여주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원종대사 해진탑비의 귀부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꼬리가 뒤로 상당히 많이 치켜 올라가서 아주 날카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콧구멍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콧잔등에 주름이 있어서 씩씩거리면서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빨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빨 아래쪽에 수염도 아주 가지런히 잘 빗어 넘긴 것 같습니다. 목에 보이는 주름도 멋있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거북의 등껍질이죠. 귀갑은 이렇게 목에 바짝 붙어 있었고요. 두툼한 귀갑이 아주 힘있어 보입니다. 육각형의 문양을 이중으로 선을 내어서 다듬었습니다. 이게 비석의 받침, 그러니까 꽂는 부분이 되겠죠. 이곳에도 아주 멋진 문양이 있습니다. 마치 남자의 비녀인 동곳 문양처럼 가지런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단단한 화강암을 이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멋진 그런 귀부가 되겠네요. 자,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는 약간 소극적으로 표현이 되었네요. 조금 더 컸더라면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네, 구름 문양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네모난 돌도 있고요. 주춧돌 같은 것도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톱을 한번 볼까요? 네. 발가락은 5개고요. 날카로운 발가락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대석을 보시면 석조,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던 석조 모퉁이 부분을 다듬은 것처럼 예쁘게 하트 문양으로 이렇게 다듬어 놨습니다. 자, 이 밑에 지대석과 이 거북까지는 하나의 돌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수에는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해목산 고달선원 원종대사 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 부분을 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제액의 그 아랫부분에 귀면 문양이 있습니다. 아마 깨어진 윗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래 귀면을 보면 제액의 무게에 눌린 것처럼 납작한데요. 표정이 아주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듬은 석공에 마음이 또 여기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돌도 철쭉돌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빼고 요정만 특별히 패여 있는데요. 옛날 이 지역 주민들이 아마 여기에서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돌을 들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히 더 패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눈여겨 보신다면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고달사를 보면서 이렇게 멋진 귀부와 이수 그리고 석조대자 이것을 다듬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보면 고달이라는 석공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고달은 지금의 북한 지역인 함흥지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원종대사 때 이곳에 와서 절의 중창에 참여했던 석공인데요. 그가 이곳에 불려왔을 때 고향에는 노모와 그리고 부인과 딸을 남겨두고 왔답니다. 이곳에 불려와서 절을 중창하는 일은 했지만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이었죠. 고달은 이곳에 와서 아마 신적 영감에 사로잡혔던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은 이제 생계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는 도중에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딸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부인이 이 절에까지 왔을 때에 이 절의 승려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당한 이 부인은 다시 돌아서 고향으로 가다가 이곳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딸과 마찬가지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고달은 3년간의 이 중창불사를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던 것이죠. 고달은 아마 이 절을 중창불사하는 과정에 불심이 깊어졌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지 이 절에 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뭐 쉽게 찾아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적 영감에 사로잡혀서 작업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할 만한 어떤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달이라고 하는 석공이 그런 어떤 신적 영감 속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의 아내와 딸이 찾아와서 어떤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신적 영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승려는 그 아내를 매정하게 돌려보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고달이 이곳에 와서 중창불사에 참여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받고 왔을 텐데 고향에 남겨진 가족이 생계가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절 문 앞까지 찾아온 그 먼 곳에서 정말 지친 행색으로 찾아온 그의 아내를 매정하게 돌려보냈다는 것도 인지상정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유산 속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후대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이 평범한 것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무언의 공감 속에서 이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뭐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이야기며 또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 이야기, 김대성이 두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며 이런 것들은 대개가 다 어떤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생겨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만 이런 류의 이야기가 붙은 문화유산은 신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절터의 가장 뒤쪽에도 귀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귀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육각형의 귀갑은 원종대사 해진탑의 귀갑처럼 2중, 3중의 선으로 귀갑의 문양을 만들었고요. 또 비석을 꽂아두기 위해 했던 받침은 주변에 구름 문양을 둘렀습니다. 비는 누구의 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앞에 보면 귀부의 머리도 깨져 있습니다. 발가락이 5개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 저 아래쪽 원정도에서 해진 탑비와 같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고달사 출신의 유명한 승려들의 사리탑은 거의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리탑만 빼고는요. 그래서 이곳에 이곳 출신으로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큰 이 문파를 이루었던 그런 승려들의 사리탑은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설리먼지의 홍각성사 같은 경우도 사리탑이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복림산파를 개창했던 진경대사 역시 사리탑이 확인되었고요. 정작 이곳 고달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던 원감국사 현욱과 원종대사 찬유 두 스님의 사리탑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비석은 원종대사 해진탑이라고 해서 제에게 글씨가 적혀 있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리탑에는 글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리탑 어떤 것이 원종대사의 사리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 바로 옆에 사리탑이 있다면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곳에 사리탑이 없고 이 뒤에 산 기슭에 2개의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대사와 또 그 윗대 스승이었던 원감국사의 사리탑만 현재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는 2개의 사리탑은 원종대사와 원감국사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귀부는 원감국사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원감국사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이 절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적비의 받침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의 가장 뒷부분, 이 비가 있는 이 주변 영역은 영당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비석 또한 승려의 행적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